이걸 보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저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악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진짜 내가 수능 잘 보고 만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가짐을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얘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겠다를 정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의 섭터뷰. 자, 섭터뷰의 진행을 맡은 수학 강사 최호성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인문계열. 자, 서울대 정시로 합격했죠. 그래서 목동고 나오신 이수린 양이라고 부를게요. 네. 이수린 양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어색해요? 네. 첫 촬영이라서.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자, 세 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 영상 올라가는 것처럼 잘 보시겠지만 첫 번째는 수린 양의 스토리 들어볼 거고, 자 2부, 3부에서는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일 거예요. 좌우명은 제가 재수할 때 생긴 건데, 재수할 때는 되게 위기가 많았어요. 성적이 많이 들쭉날쭉하진 않았지만 수능 3주 전에 성적이 바닥을 쳐서 23주 전에? 3주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성적표를 들고 수학쌤 앞에 가서 그냥 눈물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게 중간중간에 고비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지금 딱 생각해야 되는 거 두 가지만 생각하자.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자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또 스트레스 네, 받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랬던 거. 그러면 현역대로 돌아갈게요. 네. 18학년도 수능. 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죠? 네. 일주일이 딱 네. 연기됐어요. 맞아요. 그때도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그때 아마 정말 많은 친구들이 멘붕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독서실에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수능 전날이니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전화를 자주 안 하는 친구인데 왠지 이건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야 수능 연기됐어 이러는 거예요. 야 장난치지 마라. 진짜 죽인다 진짜. 수능 전날이 뭐한 짓이야 이랬는데 자기도 막 너무 황당한, 지금 막 난리 뉴스에 났다고. 난리 났다고. 근데 제가 막 장난치지 말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둘씩 나와서 전화를 받더니 막 진짜 막 다 연기됐다 그러고 다 우는 친구도 있었고 막 진짜요? 막 미친 듯이 웃는 친구도 있었고 진짜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진짜. 그랬는데 진짜 그쵸? 완전 멘붕이었죠? 그래서 일단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일단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 어떻게 하지, 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네. 일주일 남았으니까. 뭘 할 수 있지? 라는 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뭘 할 수 있지? 지금 뭘 해야 하지? 막 이런 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 엄청 충격적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18이었으니까 그러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네. 이벤트가 일어난 거고. 그쵸. 그 여기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럴 리는 없을 거잖아요. 네,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 발생할 수 있냐? 수능장 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우명이 훨씬 엄청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제가 18 수능을 망한 이유가, 왜 재수를 했냐면 망한 이유가 그때 당시 국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19 수능만큼은 아니었겠지만 맞아요. 18 수능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딱 그 오버슈팅 지문 아세요? 네, 알아요. 그게 있는데 오버슈팅 지문을 딱 읽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멈춰 있었어요. 그냥 심장만 계속 뛰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 페이스가 완전히 말렸었던 것
아. 네, 그래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수할 때.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심신 안정 훈련. 마인드 컨트롤하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내가 진짜 뇌가 정지돼도 몸이 풀 수 있게 훈련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봤으니까 충분히 절실하게 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해주니까 여기 보는 학생들도 충분히 아 저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네. 나도 수능장 가서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는 아는데 그럼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청심환도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일부러 안 먹었어요. 일부러? 네. 근데 왜냐면 그걸 먹었더니 뭐 졸리는 네.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청심환을 먹는다면 수능과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서 한번 미리 먹어보고 그 6월이나 다음에 9월에. 네, 6월이나 9월에 한번 먹어보고 내 몸에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6월이나 9월에도 안 먹었고 그래서 수능장에도 안 안 먹었던 건데 일단은 모든 모의고사를 대할 때 수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능장 이거는 정말 끝나고 나서는 수미잡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6월에도 수능을 보러 간다, 9월에도 수능을 보러 간다 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정말 모의고사에서도 집중력이 갑자기 흐트러질 수도 있고 갑자기 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건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수능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계속 수능처럼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하나하나의 저한테는 시험장 경험이 된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그냥 연습 삼아 푸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네. 아니면 고1, 고2 입장에서는 네. 또는 중3 입장에서는 아직 수능이 너무 네, 머니까 멀게. 그냥 각각 하나가 내가 앞으로 봐야 될 네. 시험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입장에서 봐줘야겠죠. 네, 그쵸. 중3인데 네. 수능 수능을 생각하기 좀 무리인 것 같고. 내신? 네, 내신 정도. 어쨌든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연습하는 각각의 시험들이니까 당연히 제대로 준비를 하고 네, 가야 된다. 당연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시험 끝날 때까지는 수능 보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 이후부터는 수미잡이라고 해도 돼요. 네, 성적에는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요. 근데 마음가짐은 하나하나 내가 시험장 안에서 경험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한 상황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자. 네.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 팁, 이것도 연결되네요, 네, 다. 그럼 시험장 안에서 겪어봤던 돌발 상황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팁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뭐가 떨어졌었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연필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집중이 팍 깨지거든요. 내가 하다가 또르륵 돌려서 막 떨어져서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래서 네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어떻게 챙겨가냐면 연필 3개 이상 챙겨가고 떨어뜨려도 네, 그냥 지우개 3개 챙겨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의고사에서 다 모든 이제 상황을 경험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필로 떨어뜨려 보고 네. 집중이 안 돼도 어떻게 풀까? 문제를 어떻게 풀까? 집중력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풀까? 아니면 긴장이 너무 됐을 때 어떻게 풀까? 잠이 올 때 어떻게 풀까? 이런 거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제 친구들, 같이 수능 준비했던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막 나는 수능 시험 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집중이 잘 돼. 막 이런 친구도 있고. 바나나 먹으면? 네, 바나나 먹으면 집중이 잘 돼.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이런 친구들도 있고.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특히 그때 고3은.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죠.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엄청 고3은 정말 제대로 대비하려면 공부 입장에서도 계속 대비를 해줘야 되고 네. 수능을 딱 한 번 보는 거니까 그쵸. 그런 대비가 꼭 필요하긴 하니까 그런 것도 하려면 좀 정말
나는 그런 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부에서는요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들. 네. 아마 여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그다음에 수능, 뭐 수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정시로 네. 합격을 했으니까 그게 과목별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목동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네. 자 이제 2부로 돌아와서 이제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린양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으로 갔으니까 아마 내신보다는 이제 수능 대비를 위한 공부 방법들이 많겠죠. 네. 많을 맞습니다. 거예요. 일단은 간략하게 내신 대비부터 볼게요. 자, 네.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죠. 한 시험일 기준으로, 시험 기간 기준으로 한 3주 전부터 시작해요. 네. 거기서 단계별로 2주 남았을 때는 뭐 이런 거, 1주 남았을 때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린 양은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대비를? 저는 내신을 한 달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보통. 네, 4주. 4주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마음을 했냐면 내신 목동의 특성이기도 한데 약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신이라는 게 범위가 작잖아요. 수능보다 훨씬 작고 그다음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정말 지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지엽적이고 되게 이런 문제를 내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다 외워버리겠다. 달달달.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싹 다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하겠죠. 왜냐면 내신이다 보니까. 내신은. 네. 정말 암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내신. 네. 일단 암기가 바탕이 돼야 그렇죠. 네,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원칙으로 될 거고 네. 세부적인 과목으로 다 보진 않을게요. 네. 세부적 과목 중에서 나는 이 과목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 이런 거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서를 한 시험 볼 때마다 한 3, 4회독은 했어요. 교과서를 3, 4회독은 했고 저희는 그리고 교과서보다 또 선생님 나눠주는 프린트. 2차 자료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서 그런 것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문학작품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그 문학작품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외우는 거예요. 다 머리에 들어가요. 집에 넣어야죠. 어떡해요. 그래서 이 시어는 뭐 어디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시험은 아마도 이쪽으로 나올 거고 뭐 그런 것들을 혼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외울 수 없잖아요. 수학을 외울 수가 없죠. 네, 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는 수학을 되게 자신 없어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시험 하나를 위해서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한 7, 8권 정도를. 내신 대비? 네, 내신 하나를 위해서. 그 시험 하나를 위해서 7, 8권 정도를 풀었어요. 그것도 전부 다 2번 이상씩은 풀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집을 풀 때 7권, 8건 되니까 기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야 되긴 할 텐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러니까 일명 양치기로는 하지 않았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양치기일까봐 좀 불안하네. 양치기라기보다는 내가 이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문제로 바뀌었을 감으로 때 익힌 거죠. 네, 그게 이렇게도 나오구나 네, 이렇게 네. 나오구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느껴져요. 그냥 개념만 배운다고 해서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을 잡기 위해서 모든 문제집을 다 풀면 그래도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내신 시험에서도 이런 유형을 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다 만약에 막힌 문제가 나온다면? 막힌 문제가 사실 많았죠. 많았는데 막 블랙라벨이나 일품 이런 거 풀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처음에는 막 안 풀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 막힌 문제들은 일단 고민을 해요.
답지를 보지 않고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문제집이니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어느 유형에서 어느 개념 범위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념을 다시 보고 그 옆에다 계속 써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사용된 개념이 뭘까? 어떤 개념을 녹아 들어갔을까? 네네, 문제를 그냥 내가 해체해 본다는 생각으로 아. 이렇게 해서 필요한 생각, 필요 없는 생각들을 가지치기 해나간다는 느낌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잘 나오는 그 개념이 뭔지도 네, 맞아요. 네, 머릿속에 확 들어오겠네요. 네, 확 들어오죠. 그러면 내신 대비가 수능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는 특히 고등학교 때는 별개의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신 같은 교육 과정에서 어차피 내는 거고, 그쵸, 그쵸. 네, 수능 시험의 그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대 별개의 공부가 아니고 내신 공부를만 한다고 해서 수능 대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 대비만 한다고 해서 내신 공부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나 벌써 내신 망했어. 정시에 올인할 거야.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뭐든지 하나에만 매달리면 성공, 사실 하나에만 두 개 다 해도 병행해도 또 완전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이쪽 하나에만 매달리고 하나 완전히 버려버리면 이게 입시를 하게 되면 알겠지만 절망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하나를 제대로 하기가 사실 하나만 팠을 때 그게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도 선택권을 넓힌다는 선택권이 입장에서. 없어요. 네. 근데 다행인 건 그게 별개가 아니라니까. 네, 맞아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학종은 이제 정시로 갔기 때문에 네. 엄청난 준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네. 아까 분명히 수린양이 그랬어요. 내신 대비와 수능 네, 대비는 별개가 아니다. 네, 별개는 아니죠. 그럼 비교과에서도 뭔가 경험을 했던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경시대회를 많이 나가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 제가 학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도 잘 내가 막연히 하나 넣긴 해야겠지라는 했는데 그렇게 막 경시대회를 나갈 배짱은 없고 그래서 상도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과목 우수상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거 1등급 나온 친구들한테 주는 상인데 그거밖에 못 받았고 대신 저는 어떤 거를 많이 참여를 했냐면 제가 법조인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에도 그런 점을 녹여내야 될 텐데 제가 인권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그때 또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그때 저희 학교에 인권영화제라는 게 처음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 준비위원을 하려고 진짜 갖은 노력을 해서 준비위원을 해서 인권에 대한 그런 내가 활동을 했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영화제 같은 거는 많이 없잖아요 다른 학교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기부 활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자회를 해서 기부를 하는 활동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또 어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다방면에서도 활동하는 게 대학을 가는 입장에서도 좋은 네. 경험으로 될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좋은 경험이죠. 뭐 대학 가서 나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고등학교도 충분히 내가 지금 3년 동안 다녀야 될 곳이고 네,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해봐야 고대학 때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엄청나게 어려운 활동들은 많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뭐 전혀 동떨어진 뭔가의 활동을 한 것 같아도 네, 아니, 다 이걸 엮을 수 이렇게 있어요. 엮는다고? 네, 엮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엮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이제 정리를 네. 해주셨고, 자 수능 대비 뭐부터 들어갈까요?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지? 과목별로 얘기를 해야 강점부터 갈까요? 강점 강한 과목? 강한 과목
저는 그 국어를 잘했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그 학생들이 진짜 반에서 전교에서 국어 100점이 얼마 안 될 때 100점 받기도 했고 네 그래서 국어에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자신 있었던 거냐면 수능 국어는 내신 국어는 아닌데 수능 국어는 기본적으로 글 읽는 능력을 파악하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 읽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보통 어떻게 하죠 공부를? 곧 공부요? 국어 공부는 되게 막 기계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스킬 측면에서.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글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 읽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독서? 네, 독서, 네, 독서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는 많이 했어서 1000권 정도 읽었었는데 옛날에는 네. 1000권. 만화책 다 포함해서 만화책 다 포함해서 1000권 정도 읽었었는데 그때 도움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도 학년별로 한 4-5권씩은 꾸준히 읽었던. 네, 읽었었어요. 거네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제 경험상 네. 제 경험상 이제 뭐 현역인 지금 고등학교에 네. 올라온 학생들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중3이면 아직 책 읽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고2는 어떻게 해요? 고2는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되게 국어라는 과목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거를 못해 이러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다 글 읽는 방법이 좀 잘못돼 있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실제로 많이 해줬던 말들인데 비문학 같은 거 읽을 때는 글을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밑줄 치고 쫙 읽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밑줄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밑줄을 그냥 기준 그냥- 없이 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네. 아. 아니면 그냥 문제 산만해요. 그거는 왜냐면 글을 그 출제위원들이 글을 쓰실 때 내가 이걸 한 번 읽고 문제를 풀라고 내시지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라라고 내시진 않아요. 왜냐면 발문 자체가 다음 글을 읽고 문제를 답하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네. 그래서 저는 글은 정말 내가 이 글이 나한테 뭘 이해시키려고 하는지 처음에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글에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글을 읽어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제가 정말 머리가 하얘졌었던 오버슈팅 같은 지문이면은 사실 그게 막 환율이랑 뭐 물가 상승률이랑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인데 그냥 내가 그거를 그 목적 의식을 갖고 글 읽는 거죠. 나는 지금 이걸 이해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걸 딱 내 머릿속에 목적 의식을 갖고 그러면은 그 기준이 글 읽는데 일단 저한테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걸 읽어 나가면서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의 기준으로. 그럼 그런 글들을 읽을 때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런 용어들을 알고 있냐는 중요한가요? 용어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 별표 치고 밑에 주실 거예요. 수능은 되게 이의제기에 되게 민감한 그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내가 그 글을 이해, 네. 그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보셔야 돼요. 네. 믿음을 갖고. 네. 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지문에 충실하게 그 출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서 글을 이해하려고. 글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스킬들이 덧붙여진다면 좋은 거네요. 너무 좋아요. 거꾸로 되면 네, 그러면은
좀 스킬에 의존하면 글을 안 읽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문제를 풀고 다 맞아도 이게 무슨 지문이지? 그죠, 그죠. 그러면은 수능장에서 어떻게 될지 돌발 상황이 모르니까. 왔을 때 되게 대처하지 못할 확률이 커요. 자, 그럼 수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수학은 수학은 집중해서 네. 수학은 제가 수능 시험에서는 100점 맞았는데요. 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수능 3주 전에도 막 울고 그랬던 과목이 수학인데 진짜 어떻게 했냐면 개념을 탄탄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계속 어떤 상상을 했냐면 탑을 한 층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개념 처음에 재수 시작할 때도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재수를 했을 때 모르는 게 아닌데 그냥 나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처음부터 시작한다. 라는 생각으로 개념책부터 다 하고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또 이 개념이 이렇게 응용되는구나.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 개념이 시험에 나왔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런 패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을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개념이 상대적으로 사람들마다 이제 범위가 다르잖아요. 정말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개념이라고 한다. 아니면 문제에 적용되는 방식마저도 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보통 킬러라고 하면 네. 개념을 알아도 못 푸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는 개념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가 맞을 것 같아요. 킬러도 마찬가지요. 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데는 즉 킬러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92점에서 100점 올리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쵸. 또 96점에서 100점 올리는 게 더 힘들고. 어. 근데 저도 맨날 92점만 맞았던 학생이었고 18 현역 때까지는 그냥 30번을 버리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30번을 풀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킬러 문제들이라는 거를 일단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진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9월까지도 아, 9월에도? 네, 9월까지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 킬러 문제라고 해도 다 사실 이렇게 덮어 놓아서 모를 뿐이지. 좀 하나씩 계속 이렇게 열면은 내가 아는 개념이고 내가 배웠던 문제풀이 방식이고 이러잖아요. 그걸 알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킬러 문제가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걸 하나를 분석을 하는 거죠. 제대로. 여기서는 몰랐는데 여기에 가려져서 몰랐는데 사실 이런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또 비슷한 유형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풀면서 그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학원에서도 친구들을 보게 되면 네. 킬러라는 것들을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많아요. 이제 18대 수리학처럼 그럴 때도 있고 네. 이제 풀어 나갈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읽어봐 이러면 그냥 그대로 읽어요. 뭐 1부터 2까지 뭐 네. 리미트 막 이렇게 읽어. 내가 한글을 수식을 몰라서 읽으라고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수식의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네.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상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네.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킬러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네. 분석해 나가면서 푸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9월 때까지 네. 버리면 안 된다. 안 돼요. 왜? 나는 수능 3주 전까지 수능 3주 전에 제가 반에서 꼴찌했습니다. 저희 재수하고. 근데 꼴찌가 막 92, 96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점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70점 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거기서 그럼 극복하는 것도 그럼 엄청 중요한 멘탈 관리일 것 같아요. 네,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은 막 그냥 눈물이 흘렀으니까 그냥 눈물이 흐르는데 막 근데 또 그때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좌우명처럼 내가 할 수 두 있는 가지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개념책부터 다시 풀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멘탈 갑.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대비. 네. 뭐 만약에
수린 양이 경험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없다면 주변에 논술로 대학 간 친구들이 어떻게 데뷔를 했는지도 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역 때 논술 학원 1년 다녔었는데 1년? 네,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세수 때는 논술을 시험 보러 안 갔고 그랬는데 일단 논술 학원에는 다니다가 제가 조금 다닐 때는 좋아지다가 그 이후로부터 안 좋아져요?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글 쓰는 게 오히려 두려워지고 되게 아, 네, 스킬을 가르쳐 주니까 아. 그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제가 이거 맞는 건가 거기에만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창의적이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뽑히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학원은 조금만 다니는 걸로 기간 너무 거기에 물들지 않게 정말 조금만 필요할 때만 다니는 걸로 추천하고 필요에 따라서. 네. 그리고 제 친구도 같이 재수한 친구 중에 이번에 또 성대를 논술로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논술을 데뷔를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는데 논술로 갔다고요? 근데 거의 안 했는데 거의 데뷔 반 특별히 수업을 듣지도 않았고 물론 재수학원에 논술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또 그렇게 특별히 막 글을 막 쓰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이 친구가 논술 갈 수 있게 됐었던 이유는 아마 그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틀을 너무 맞춰주면 생각하는 게 막혀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써갔기 때문에 뽑힐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논술도 거의 수능 대비랑 비슷하네요. 기본적인 네. 능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한 네. 거고 스킬 측면은 그 위에 올려야 네. 이제 빛이 나는 거다 되겠네요. 그러면 3부. 이거는 저보다는 이제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나 네. 이제 수린 양이 더 잘 알 텐데 목동에서 공부하기 또는 목동에서 살아남기 목동에서 살아남기. 교육열이 높으니까 네. 이제 목동에서는 특징은 다 대부분은 공감할 거예요. 네. 교육열이 높고 그게 초, 중에도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을지를 볼 텐데 이것보다는 사실상 수린 양이 나왔던 그 목동고에서의 뭐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목동 지역이니까 목동에서 공부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동고까지 합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볼게요. 목동고에서 공부하기랑 목동에서 공부하기.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걸 추천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동은 진짜로 아이들부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교육력이 높은 곳인데 시험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소문이 났고요. 제가 나왔던 데가 모근중 목동고인데 둘 다 되게 시험이 어렵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고 내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목동이 사교육이 잘 발달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사실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아니면 줄 수 없는 자료들을 학원에서는 제공해주고 또 계속 전담 대비반 이런 걸 만들어서 되게 많은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과목별로? 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과목별로가 더 좋은 게 종합학원은 아무래도 좀 덜 전문적이니까. 덜 뭐랄까 덜 연구가 아무래도 더 이루어지기 쉽겠죠. 단과학원은. 근데 종합학원은 뭐 커지면 또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단과학원이 더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신 공부할 때는 과외보다는 학원이 과외보다는? 네. 과외보다는 학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줄 수 있는 자료의 질과 양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지엽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내가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잘 활용한다면 의존하지만 않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목동고만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목동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목동고만의 특징은 예전에 듣기로는 뭔가 수학을 강점으로 네, 민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목동고에서의 특징이 될 거니까 뭐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는 수린이 형이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수학을 강점으로 밀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목동고 자체가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변별력이 더 높아져야 될 네. 텐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원도 분명히 이용하는 게 좋겠죠.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 있지 않을까요? 알파.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수학은 학원을 다녀봤자 사실 하라는 거 안 하면 저는 학원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쌤 저 이번에 이 문제집 풀었는데 모르는 거 있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를 뭔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동고는 시험 범위가 다른 학원에서 다른 학교 애들 거랑 비교해 보면 진짜 많아. 특히 영어가 그런데 수학은 어려운 게 문제고요. 영어는 범위가 많은 게 문제예요. 진도가 엄청. 프린트가 정말 많은데, 근데 프린트가 이렇게 양면이잖아요. 한 면에 2지문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프린트당 4개의 지문이 있는데 그걸 막 10몇 장씩 나눠줘요. 근데 선생님이 2명이에요. 그래서 20몇 장씩 그래요? 나눠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또 외부 지문도 나오고, 다 외우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으니까. 그래서 진짜 범위가 많고 그런 게 특징이에요. 다 외워야 되고 범위가 많고. 그래서 영어 공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빈칸, 중요 문법 나오는 거나 아니면 주제문 같은 거를 빈칸 뚫어놓고 외우고 그랬거든요. 완전 통으로 암기하진 않고 그냥 빈칸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로 출제될 만한 네. 부분들을. 네, 암기할 게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좀 이어져요, 질문이. 고등학교 추천. 이거 아니에요? 이래서 목동고는 안 됩니다. 네, 목동은 진짜 안 돼요? 네. 목동은 진짜 안 돼요? 어떤 거는 제가 다니면서 되게 학교 싫어했던 게 사립고다 보니까 비리도 많고 급식도 맛없어요. 그래요? 네, 급식 맛있는 학교로 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네. 엄청 중요한 네, 거구나. 엄청 중요해요. 급식 맛있는 목동고는 진짜 급식이 어느 정도냐면 김치 만둣국이래요. 그러면은 김치 만두로 만둣국을 끓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김치국에 만두를 넣어줬어요. 그게 다예요? 고소할 뻔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립고 가지 마시고 공립고 가세요. 사립고 가지 마세요. 네. 본교인데? 제가 다녀봤는데 맞네요. 다녀봤으니까. 다녀봤으니까 아는데 좀 별로예요. 그럼 추천 학교 있어요? 뭐 학원에서도 공립. 공립고 웬만하면 공립고 추천드리는데. 목동에서 공립고면은 신목고? 신목? 신목고도 있고 없나요? 그다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신목을 가세요. 네, 신목고를 가세요. 여기구나. 자, 그럼 고등학교 추천은 그 정도 됐고, 그럼 사교육은 아까 다 네. 언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오그라들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3도 뭐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후배죠. 그쵸. 그리고 미래에 이제 서울대로 올라올 후배들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울대 왔어. 네. 여기는 꼭, 이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다. 진짜 전하고 싶은 말이 수험생 때는 많았는데 수험생활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긴 하네요. 근데 제가 전해주고 싶은 말은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목동 지역 학생들은.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이 3남매인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일을 하거든요. 근데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내 삶의 비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공부를 끝까지 놓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시험 하나에도 좌절하고 되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정말 모의고사 같은 거 성적에 좌절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차피 모의고사 잘 봤다고 해서 아무도 대학에 안 도움을 보내주죠.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 실력을 하루하루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즐겨보세요, 한번. 공부를 정말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내 실력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나한테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끝까지 해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할 말이 있을까요? 진짜 많았는데 다 까먹었어요. 다 어디 갔어요? 수험생 할 때 이런 질문 받았으면 진짜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데. 진짜요? 네. 딱 서울대 붙자마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질문들은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자, 마지막으로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수린 양의 영상을 딱 봤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만큼은 꼭 전달하고 싶다.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강의로 말하자면 복습 부분이죠. 복습. 네. 복습 중요하죠. 네. 복습 뭐라 그러니까 나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잘 봤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좌우명이 되었던 거를 제가 실제로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해요. 그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말하는데 많이 그 말을 해주는데 그냥 위로의 말보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네. 두 가지를 생각하자. 네,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내가 생각하자. 지금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요. 너무 그 상황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하셔도 다음 거가 좀 무너질 확률이 높으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어요. 아마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분명히 뭐 미래는 올 거고 내가 오고 싶지 않았다고 오기 싫다고 해도 미래는 올 거고 나의 삶은 계속 될 거니까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반성 모드.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린이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도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자, 오늘의 삽터뷰! 삽터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수학 강사 최호성. 네, 이수린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